반갑습니다. 슬기로운 지구생활의 이정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에서의 주변 정리에 대해서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물질 생활에서의 주변 정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풍부함 속에 살고 있지요. 무엇이든 많이 생산을 하다 보니 비싸지도 않고 또 비싸지 않다 보니 낡지도 않았는데 버리고 아무튼 펄러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렵게 커서 그런지 팡팡 버리는 것을 보면 아깝기도 하고 저 쓰레기를 다 어찌하나 싶어 참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새 아파트에 이사를 가니 덕이가 차더군요. 멀쩡하고 제가 보기에는 원래 아파트 지을 때 인테리어 해놓은 게 훨씬 차분하고 품위가 있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뜯어버리고 울긋불긋 값비싼 재료로 새로 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괜찮은 아파트일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참으로 문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걸 걱정하니 그래야 기업도 살고 일거리 창출이 된다고 하는 분도 계시더군요. 바로 과잉 생산, 과잉 노동, 과잉 소비를 부추기는 자본주의의 폐해라고 할 수 있지요. 지금부터는 자본주의는 인류의 삶을 어떻게 오도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기업은 상품을 많이 생산하여 많이 팔아야 이윤이 극대화되고 정부로서는 상품이 많이 팔려야 기업으로부터 듣는 세금이 늘고 노동자들이 일을 많이 해서 임금이 늘어야 세금이 많이 그칩니다. 국민으로서는 많이 일해야 임금이 늘고 임금이 늘어야 소비를 하면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이 삼박자가 맞아서 과잉 노동, 과잉 생산, 과잉 소비가 되는 현실입니다. 또 경제가 성장해야 국민소득이 늘고 일자리가 확보되고 나라도 부강해지므로 경제성장은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경제성장 이데올로기가 무엇이 문제라는 것일까요? 먼저 경제성장이 된다고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국민 총생산을 의미하는 GDP 통계 자체가 믿을만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대지진이 발생하여 수십만 명이 죽어도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건설업이 활발해지면 GDP는 늘어나서 경제성장이 잘 된 것으로 통계가 잡힌다고 합니다. 또 20%의 부자가 10배쯤 더 부유해지고 나머지 80%가 10배쯤 가난해져서 양극화가 심해져도 GDP가 늘어나서 경제성장이 잘 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 커진 경제규모만큼 지구의 자원 환경이 커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원이 고갈되는 것과 환경위기에 대한 경고는 이상주의로 취급하는 비현실적인 현실입니다. 요즘은 자연재해가 워낙 많이 일어나니 조금 이해는 하고 있지만 실천에는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지요. 파이가 커져야 나눠 먹을 것도 많다고 주장하지만 분배가 잘 이루어져야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요? 누군가 지구라는 타이타닉호 선내 방송에서 몇 번이나 빙산에 부딪힙니다 라는 말을 외치고 있으나 전진하지 않으면 일거리가 없어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니까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속력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러니까 빙산에 부딪히더라도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이야 파괴되든 말든 제3세계 인민들이야 굶어 죽든 말든 내가 산 주식값만 오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한 것보다 더 큰 죄를 짓고도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환경 파괴 시스템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돈의 흐름을 쫓아 살면서 죄는 산더미같이 쌓이는데도 누구도 그 죄가 자신의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러한 파멸적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소비생활을 바꾸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소비생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